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용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광행 의원입니다. 저는 강북구에서 살며 초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제 부모님도 강북구가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많이 배우지 못하셨지만 부지런하셨고 식당을 운영하며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지금도 부모님께서 미아동 258번지에 내 집이라는 걸 마련했을 때 기뻐하셨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저 또한 공부는 잘하지 못했지만 친구들과 잘 지내며 어린 시절부터 강북구에서 추억을 쌓아오며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35년 전 초등학생 시절 빨래골에서 친구들과 가재를 잡고 놀던 추억이 지금도 머릿속에 선합니다. 그런 강북구는 저에게 어린 시절의 소중한 추억들이 묻어있는 곳이며 저와 제 부모님이 성실하게 살며 소박한 꿈을 이루며 사는 곳이었고 지금도 두 아이와의 소중하고도 소소한 추억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구민들의 추억이 깃들어 있고 미래 세대의 아이들과 아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들의 추억이 쌓여가는 강북구의 보다 나은 변화를 기대합니다. 누구나 누리고 싶은 강북구에서의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 정의와 공정이 특정 비용을 지불한 누군가만이 누리고 특혜로 전락한 잘못된 관행이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이후 많은 부분에서 좋아지고 달라졌지만 국민이 당당한 보다 나은 변화를 제안드리고자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역사 바로잡기 일환으로 북한산의 중요성 및 행정구역 변화와 의미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역사 문화적 가치를 고정하고자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역사 잊은 시에는 잔깨로 흐르고 민심 없는 정치는 술수로 흐른다는 말을 가슴속 새기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산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행정구역을 되찾아온들 그 아래 불법이 난무한 것에 북한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민심은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과 젊은 부모들이 우리 계곡을 찾고 소소한 추억을 만들어 나갈 때 북한산의 중요성을 깨닫고 추억과 함께 민심이 생겨나면 그것이 곧 역사가 되고 역사 바로잡기의 일환이 될 것입니다. 잠시 영상 시청 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장님, 영상 틀어주십시오. 자, 무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조금이라도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가까운 계곡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여전히 계곡을 개인 소유인 것처럼 차지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들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인데 고재민 기자가 직접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북한산 계곡을 따라 식당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계곡을 즐기려면 식당을 이용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다 식당이 있어갖고 다 가서 잡수셔야 돼. 전부 다 계곡에 식당 음식을 시키셔야 돼. 정말 그런지 일대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리 올라가도 계속되는 식당들. 반대편 둘레길로 가보니 겨우 계곡이 보이긴 하는데 계곡까지 내려가는 길이 없습니다. 울타리를 넘고 바위를 타고 내려가야 겨우 계곡물에 발을 담글 수 있습니다. 식당 직원 말대로 안전하고 편하게 계곡으로 가려면 식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일대 식당들의 음식 가격은 1인당 4에서 5만 원. 4인 한 상을 시켰더니 백숙에 도토리묵을 포함해 15만 원이 나왔습니다. 바위 위에 철근을 박고 천막도 설치했습니다. 분수대까지 설치한 식당도 있습니다. 모두 불법으로 철거 대상입니다. 계곡 내에 경상을 설치를 하거나 고정식 천막을 설치를 해서 영업하는 행위를 단속할 거고, 계곡물 바로 옆에 평상과 파라솔들이 즐비한데 이렇게 설치해도 되냐고 묻자 당당하게 불법이라고 말하며 화를 냅니다. 그럼 어디가 다 불법이야? 이건 계곡의 이모지 야외 불법 아닌 거 있어. 다 불법이지. 2년 전부터 단속을 벌여온 경기도의 계곡 불법 시설물은 99.7%가 철거됐지만
단속이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서울 계곡에선 불법 영업이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24가 아니면 어쨌든 뭐 평상 피고 그쪽에서 이제 손님 받고 영업을 하면 그건 이제 5개 영업으로 단속을 할 수밖에. 서울시는 다음 주부터 우이동과 삼천사 계곡 등 9개 계곡 주변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예, 부총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뉴스 보도에서 나온 것 같이 단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은 좋아졌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짧게. 예,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방일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단속은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계세요. 예. 소하천정비법 제17조의 6호 7호를 보면 인공구조물 설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와 위반하여 원상 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천 조명 및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소하천 정비법에서 소하천 구역에서 인공구조물의 설치 제한을 위반한 경우 하천 점용 사용허가 취소 또는 필요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 올렸습니다만 해당 음식점들은 수십 년 전부터 계곡을 중심으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현재 사유지와 하천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위법 행위가 관행처럼 굳어져서 일괄적인 좀 정비는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질문 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계 측량을 실시하는 등 좀 재정비를 해서 사유지와 소하천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또 장사 영업하시는 업주분들의 경각심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부총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다면 지금 몇십 년 동안 그동안 경계 측량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이제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동안은 그러면은 왜 안 한 거죠? 마찬가지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개발 제한 구역 내 불법 행위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시정 조치가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경계 측량조차 실시하지 않았고 이거 같은 특혜 부패기득권이라고도 봐야죠. 사실은 여지껏 안 한 이유는 무엇이세요? 공무원분들이 법과 제도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동안에 법대로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이동 계곡에 거기에는 한 33개소의 음식점하고 카페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요. 저희 구에 자체 수시 단속, 또 서울시 합동 단속, 또 항측 판독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 사항을 단속하고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발에 따라서 시정명령 미이행 시까지 강제 이행 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을 지금 하고 있고요. 최근 5년간 2017년부터 21년까지 먹거리 마을 내 39개 영업장에 대해서 76건의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사항을 자체 적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원상복구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 2020년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이행 강제금 41건에 약 2억 1천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신규 발생 불법 시설 외에 기존 불법 시설물 대부분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30여 년 전 발생한 시설로서 일시에 정비나 시정이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를 해드리려고 해도 제가 드린 질문을 짧게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단속하시고 고발하시고 계신다고 하는데 시정 조치가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경계 측량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소하천 정비법이나 개발제한 구역에 예를 들면 소하천 조명을 내주든 사용 허가를 내주든 그죠? 개발제한 구역 내 여기가 이 구역은 불법이고 아니고 경계 측량도 없이 이게 내 땅인지 너네 땅인지 국가 땅인지 구 땅인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그렇게 안 하신 이유는 뭐냐고 여쭤본 겁니다. 그냥 어렵다고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적어도 측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동네에서도 내 집을 짓든 옆에 집에서 건물을 짓든 내 땅을 침범하지 않았지. 그거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측량도 없이 그냥 저렇게 불법으로 난무하게 영업하는 거를 그냥 지켜만 바라봤다. 근데 단속은 하고 시정 조치는 하고 있었다. 그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국민의 입장에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난 8월 20일 지역 활성화 및 특화거리 심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참석해서 우유룡 먹거리 마을이죠. 이제 명칭은 바뀌었습니다. 숲속문화 마을이 선정됐는데 강북구 지역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화거리 지원 조례를 제가 발의하고자 했었고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과 구본승원이 지역 활성화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던 거를 셋이서 토의하고 논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죠. 이 답변에서 의원 발의라고 하듯이 강북구 지역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 제10조 7호에 의하면 구청장의 시정 및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간 불법 행위로 인해 시정 및 개선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을 선정한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조례 제10조 7호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령 숲속 문화마을의 불법 건축 시설물에 시정이 이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조례의 입법 취지가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무등록 시장 및 골목 상권 등을 지원하기 위한다는 점. 두 번째로 관련 조례에 특화거리 지정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다는 점.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각각 3억 원씩을 지원받고 있어 무등록 시장인 솔샘과 삼양시장이 특화거리로 지정되지 안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고려했습니다. 이런 걸 해서 볼 때 우려 숲속마을이 특화거리로 선정된 것은 조례상 선정 기준이라든가 행정의 한목적성이라든가 다른 타 사업과의 형평에 이런 것을 종합해서 선정됐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 그 조례 규정대로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지원 사업 시행 중 구청장의 시정 및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 지정 취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답변을 올립니다. 부총장님, 조례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조례상 선정 기준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거 대표 발의, 제가 조례를 만든 그 3명 중에 한 명입니다. 특히나 특화거리 조례 관련해서는 제가 혼자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거와 우리 의장님하고 구문성원이 지역 활성화 조례를 하려고 했던 거를 합쳐서 같이 토의를 거쳐서 만든 거예요. 그거 제가 너무 잘 알죠. 저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왜 부구청장님은 그런 취지라고 말씀하시죠? 조례 입법 취지하고 선정 기준이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를 왜 그렇게 부총장님께서 마음대로 해석을 하시고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하는 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임의적으로나 이렇게 해석했다고는 생각은 안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놓고 물론 의원님 발의로 해서 제정이 됐습니다만은 입법은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적용을 할 때 그 조례 입법의 어떤 큰 취지는 기존의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등록 시장, 골목 상권 등을 한다는 거는 좀 거기에 좀 포커싱을 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부총장님 설sem하고 죄송합니다. 삼양이 또 받고 있기 길어지시니까.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구정 질문은 어쨌든 의원의 시간이니까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행정의 한목적성에 부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는 이게 부합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남양주와 경기도에서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자연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준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한목적성에 부합하다고 하셨고 거기는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시민들에게 돌려줬겠죠. 제가 한목적성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 그 특화거리 지정 그 선정 사업에 관련돼서 제한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그린벨트나 소하천 정비법에 의한 거는 위법 사항이 맞죠. 다만
지금 경기도의 계곡은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아니요, 거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따 또 질문을 이어갈 테니까요. 예, 일단 관련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이 우이동 불법 계곡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우이동이죠. 예, 청학리의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예, 다음 사진. 예, 그다음 우리 우이동 또 계곡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요거는 이제 우이동인데요. 청학리 같이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비슷하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여드린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예, 됐습니다. 빨리 이어가겠습니다. 강북구의 30, 40대 부모들이 아이들하고 우리 우이동 계곡 가서 발이라도 담그려고 하면 이제 송추 장흥 저렇게 청학리로 가야 되는 요새 우픈 현실입니다. 웃기고 슬픈 현실이죠. 예. 저도 뭐 인간미 없이 불법 점유라고 해서 수십 년간 터전 잡고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막 인간미 없는 공권력을 집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남양주의 사례를 보니까 뭐 16차례 이상 간담회 설명회 그분들하고 뭐 남양주 시장이 1대1 면담까지 거쳐서 자발적인 철거 유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답변 주신 걸 보면 우리 우이동 계곡은 사유지를 건너서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도 잘 알아보세요. 틀린 얘기입니다. 제가 청학벨트에 등기부등본까지 떠봤습니다. 지적도까지 떼어보고 지금 현재도 사유지로 된 곳도 있어요. 아마 토지 보상을 해줬든지 뭐 상생을 하는 방안을 마련을 했겠죠. 저기도 사유지가 있던 곳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우이동 계곡에 식당이 지금 영업 안 하는 곳 치고 41군데인데 저쪽은 80군데를 없앤 겁니다. 80군데. 저도 저 장소에 갔을 때 사실은 평상 뭐 불법 시설물 이런 것만 철거를 한 줄 알았어요. 그것만 갖고도 이렇게 그 도민들과 시민들한테 이게 인기를 많이 얻어주는 줄 알았는데 뭐 그 인기로 사실은 뭐 여당의 대선 주자는 지금 대선 주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가보니까 식당들 80군데도 식당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정말 그 주민들을 위해서 대단한 행정을 했다. 저도 몸소 가봐서 느꼈어요. 얘기로만 듣다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똑같이 우리 구도 데크 산책로 저렇게 그늘막 설치하고요. 로컬테이트 방식이 안전하고 누구나 시민들이 쾌적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주민품으로 돌려주는 것이 인제는 해야 될 때라고 보는 겁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이동 아까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예, 그래서 우이동 계곡을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사유지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제 뭐 거기 경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쉼터 공간 등 뭐 공공용지 확보 등이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가 아니라 차이가 있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차이가 있죠. 저기는 남양주고 여기는 강북구니까 차이가 있고요. 또 다른 차이도 있겠죠. 우리 남양주 시민과 강북구의 시민이 대한민국의 시민이 아닙니까? 다른 시민입니까? 같은 대한민국 시민이죠. 남양주의 공무원과 우리 강북구의 공무원. 저는 우리 강북구의 공무원이 훨씬 유능하고 능력 있다고 보는데 혹시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은 뭐 그게 아니고요. 그 지형적인 환경에 그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형적인 차이가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뭐 사유지가 더 많고 적고도 있겠지만 추진 의지가 가장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선도적으로 저렇게 남양주 경기도에서 아까 뉴스도 보셨지만 99.7%가 저렇게 됐다고 하면 아마도 제가 가보니까 작년 올해 코로나이기 때문에 저게 남양주가 저렇게 해놓고도 우리 강북 구민이나 뭐 이 근방의 동북 사구 구민들이 많이 못 가봤을 거예요. 내년 되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와서 내년 되면 이제는 강북 구민들도 야 우리 우이동은 거기는 아직도 불법으로 그러고 있던데 소리 들을 거 뻔합니다. 사실 여기 정치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이제는 나서야 할 때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미 근데 올해부터도 그런 계획이 있으셨어야죠. 우이동 먹거리 마을 및 주변 개발과 관련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 조성 아까 말씀드린 7천만 원,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 3억 3천만 원, 도로 확장 공사 62억 1,600만 원, 거기에 토지보상비 35억, 우이령 중앙공원 조성 111억, 그중에 토지보상비 94억, 우이 캠핑장 2단계 사업 포함 430억, 그중에 토지보상비 360억, 토지보상비만 490억에 이르고 총 사업비가 607억이 넘습니다. 수하천 정비 사업으로 남양주는 120억 들였고 물론 저기도 토지보상비까지 쳐서는 뭐 200~300억, 300억일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그 주변으로 해서 들어간
예산이 수반되는 예산이 앞으로까지 따져서 600억이 넘어요. 이 돈이면 제가 볼 때는 이미 우이동 계곡 주변부터 해서 저렇게 다 만들었을 것 같고 파라스파라보다 더 좋은 우리 국민들에게 자연 환경을 줄 수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캠핑장도 예를 들면 1단계 사업만 하고 2단계 사업 할 필요 없는 거죠. 그 돈 갖고 우이동 계곡 이렇게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사랑받고 칭찬받는 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이미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세울 당시에부터 우이 계곡까지 포함해서 중앙공원, 우이 캠핑장, 2단계 사업, 뭐 도로 확장 다 할 때 이미 그런 계획을 세웠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고 실천하는 게 변화의 첫걸음이겠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그냥 넘어가고 이제 안주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 기득권자들하고 개탁자가 되는 겁니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나서지 못해도 적어도 변화에 발맞춰서는 가야 되겠죠.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다음 질문인데요. 답변서를 보고 제가 좀 자리에 있는 답변서를 보고 당황을 했습니다. 사실 화도 좀 났고요. 지방자치제 이후 지자체의 지원에 따라 교육 환경과 시스템에 차별화가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향후 길게 이어져 왔던 문제죠. 교육이 가지고 있는 불평등과 격차 해소의 기능을 실현시키는 것, 그것이 강북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이라는 생각에 지난 5월 구정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 및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또한 우리 모두가 강북구 미래 세대를 위한 역할로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2020년 내년도 예산 편성을 직간접적으로 제가 좀 확대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답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22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 지원 사업 예산 편성 배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 내년도는 금년도 22억 5천만 원에서 11.1% 증액한 한 25억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예, 제가 당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간접적으로 대폭 확대 요구한 게 30억이었죠. 금액이. 제가 이 30억을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다.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에 22억 5천, 매년 10%씩 증액이 되어 왔습니다. 2017년 전부터요. 그러다가 2019년 22억 5천, 근데 작년 2020년도 22억 5천, 올해도 22억 5천 다 동결을 한 거예요. 그죠? 제 예상대로 계산을 해보면 작년에 25억, 올해 27억 5천, 내년도 예산 편성은 10%씩 증가된다면 30억은 돼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강북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자치구세와 세액 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 증가분으로 우리가 지방세 수입과 세액 수입은 꾸준히 순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순세계 잉여금도 2020년 결산 기준으로 지금 718억, 매년 18에서 12% 이상 순세계 잉여금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강북구의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교육에 투자하는 거야말로 강북구의 미래에 투자하는 거죠. 아니 아이들한테 쓸 돈이 5억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부청장님? 8대 의회 들어서 이렇게 3년씩 동결한 거에 저는 아이를 키우는 강북구의 학부모로서 상당히 화가 납니다. 또 강북구에서 초중고를 다닌 학생 출신으로도 화가 나고요. 5억이 정말 없다는 말씀이세요? 2017년에 25개구 12위에서 지금 답변 주신 대로 17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동북 4구 답변서를 보면 도봉, 노원, 성북 중에서는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강북구에 있는 초등학교보다 도봉, 노원, 성북에 있는 초등학교는 더 뒤늦게 진 학교예요. 제가 이 자리에 과장님도 계시니까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도봉, 노원, 강북, 성북 학교별 건립 연도 다 조사하셔갖고 오늘 내로 저한테 주십시오. 내일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예. 과연 5억이 없는지 제가 이번 12월 2차 정례 때 2020년 본예산 심의 때 아이들을 위한 돈 5억이 없는지 다른 불필요한 사업에 방만하게 예산 편성한 건 아닌지 모든 부서 꼼꼼하게 예산 심의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 말이 맞다면 기획예산과 기획재정국장님, 부구청장님, 지금 답변하신 부구청장님 포함해서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할 거고요. 최소한 바로 이 자리에서 국민들한테 공개 사과하도록 제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겁니다. 부총장님 하신 말씀 있으시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교육경비 보조금이 잘 아시다시피 한 20년 동안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한 994개 교회 한 347억 정도 지금 지원을 했는데요. 최근 4년간 보면은 한 84억 정도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교육환경 개선 분야에 한 37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에 한 47억 정도 해서 이렇게 꾸준히 이 시설 이렇게 환경 개선에 노력해 왔고, 또 이제 저희 구 교육경비 보조금도 있지만은 서울시 특교도 한 68억 정도. 그다음에 서울시 특교는 다른데 시의원들은 특교 안 받아보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12에서 17이 떨어졌는데 제가 의원 생활을 지금 3년 하면서 동결을 하시느라고 아이들한테 쓸 돈 5억이 없어서 그러시느라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특교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저도 뭐 시의원 국회의원한테 부탁해서 특교 안 따오겠습니까? 다른 데는 더 많을 수도 있죠. 그것도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적어도 우리 강북구가 말씀 주신 대로 재정도 열악하고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40년 가까이를 강북구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부족할 수 있죠. 하지만 교육청에서 서울시에서 강북구는 재정도 열악한데 거기는 아이들한테만큼은 아이들 예산만큼은 대단히 신경 쓰더라.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저는 무조건 재정이 열악하다고 중하위로 17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서울시에서 17위로 우리 아이들은 17위로 커가야 되는 겁니까? 50억, 500억, 5천억도 아니고 5억이 없으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5월 구정질문 때부터 답을 드렸고 지난주에도 질문서를 주면서까지도 팁을 드렸는데도 지금 이렇게 답을 해오신 거예요. 12월에 5억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제가 모든 부서 보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행복하지 못한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변화의 첫걸음은 이제라도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젊은 세대의 아이콘으로 표현되는 BTS의 유엔 총회를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BTS는 청년 세대를 변화의 겁먹기보다는 웰컴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걸어나간 세대라고 규정했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인 이야기의 페이지가 한참 남았는데 벌써부터 엔딩이 정해진 것처럼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성세대들에게 말했습니다. 변화의 겁먹기보다는 웰컴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걸어나간다는 겁니다. 기성세대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변화 앞에서 주저하고 구청장님과 우리 의원들은 당장 눈앞의 표 때문에 기득권의 부당함에 모른 척 해왔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변화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무엇이 주저되고 걱정입니까? 변하고 싶다면 먼저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슨 이유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실천해야 됩니다. 그 선택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내년 새롭게 시작되는 강북구에서 서로에게 웰컴이라고 말하면서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구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